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2028년경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경제대국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요. 중국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빨리 극복하면서 미국과 유럽보다 더 큰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던 겁니다. 물론 약진을 하는 아시아 국가는 또 있습니다. 2030년경이면 인도가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2028년이면 단지 6년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만약 정말로 중국이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이 되어 미국을 압도하기 시작한다면 국제사회 및 정치에 있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중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경제력으로 인해 중국이 군사력까지 미국을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이미 독일 언론들은 군사력에 있어 몇몇 분야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합니다. 해군은 양적으로는 미군을 앞서고 있습니다. 함대가 60척 정도 미국보다 더 많은 건데요. 거기에 중국은 서방 진영이 못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시민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지만 중국은 이를 보호하지 않고 있죠. 바로 인공지능 AI가 학습하기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를 탑재한 군사력 경쟁이 곧 화두가 될 전망인데요. 독일 언론이 중국의 군사력을 조명하기 위해 중국 군사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었고요. 물론 중국 입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여과 없이 독일 독자들에게 전달하며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즉 중국인들의 입장을 반박하는 다른 기사가 있어 이 또한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타츠 신문이 2021년 7월 6일 중국의 군사력에 관해 군사 전문가 짜오퉁과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이 아주 모호하다는 점이죠. 국가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디까지가 군사 작전을 투입할 수 있는 영역인지가 모호합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이익이란 바로 대만과의 통합 그리고 중국의 영토 지배력을 방어하는 것으로 인도와의 국경 수호, 남중해 연안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와 함께 외국에서 발생하는 중국의 이익 또한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투자 및 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중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인터뷰 내용이 길기 때문에 모두 번역 전달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간단히 요약해보면요. 먼저 중국의 군사 전략은 롱텀 장기 전략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후에도 중국의 이런 전략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속도는 빠르게 변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경제력으로 인해 중국의 군사 현대화의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매체 역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죠. 중국은 매년 7% 이상씩 국방비를 늘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이 이런 공식적인 숫자가 꼭 실제 군사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을 신문이 던지고 있는 건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 짜오퉁 역시 공식적인 예산 투입이 실제 국방 투자의 수준과 일치할지 이에 관해 외국 분석가들이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죠. 이미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수치의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 내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건데요. 물론 중국 정부는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하지만 서방 진영이 추론하는 중국의 국방재정 지원 규모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곤 하죠. 보통은 부풀리기 마련인데 이렇게 중국은 군사비용 지출과 투자에 관해 축소해서 발표하는 면이 강한 겁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낮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 지출 2위라고 전문가들이 서슴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을 필두로 서방 진영의 대중국 압박 전략이 중국의 군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요. 짜오퉁은 중국이 위협을 느낀다면 북경은 당연 이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할 것이라고 단호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최근 서방 진영이 걱정하고 있는 중국의 핵 비축량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핵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고 서방 진영들은 믿고 있죠. BBC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20년대 말까지 핵 보유량을 4배로 늘렸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30년까지 적어도 1000개의 탄두를 보유하려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매년 전 세계 핵 비축량을 평가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이 탄두수를 늘려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물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주장을 거칠고 편향된 추측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중국의 핵 무장력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군사 전문가 짜오퉁 역시 지금까지 중국의 핵 탄두 전략은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비해 중국의 핵 보유량이 극히 적었다.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그리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방 진영의 대중국 압박이 중국의 군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물음으로 그는 중국의 핵 탄두 전략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은 중국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핵 무기를 증강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기도 한데요. 짜오퉁은 이에 대해 단지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는 이는 중국 정부의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원래부터 생존할 정도 타 국가의 군사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어 목적이 목표였다고 설명하고 있죠. 특히 미국의 공격에 살아남고 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핵탄두를 소유한다는 중국의 입장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 등 핵 보유 국가들이 중국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논리인 거죠. 매체는 해군에 대해서도 비교합니다. 중국의 해군 함대는 이미 미국을 넘어섰으나 질적으로 앞서 있지 않다는 그의 말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개선 속도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걱정스러울 정도라는 점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군비 예산은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군사력 증강을 국가 투자의 코어 분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은 더 많은 돈을 국방비에 투자하는 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중국에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 짜오퉁은 양국이 모두 이에 대해 비밀에 붙이고 있어 어느 정부의 시스템이 군사적으로 더욱 효율적인지 알 수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 집권 형태로 탑다운을 포맷으로 가지고 있으며 개인 정보에 관해 법적 제약이 훨씬 적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또한 중국은 민간 군사 퓨전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국가의 이익과 국방 이용의 목적으로 언제든지 민간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죠. 이에 반해 미국은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제약이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결국 중국이 앞서갈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매체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군사력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을지 대놓고 묻고 있는데요.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는 중국인들은 이에 대해 결국 경제력이 좌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압도한다면 언젠가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앞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28년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을 앞서게 될 것이라는 서방 진영의 연구 결과를 거론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은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단언합니다. 중국이 경제력 강화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이유 또한 모든 것이 경제의 성장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단순한 논리에 근거한다면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하게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그 다음 중국은 어떤 스텝을 밟게 될까요? 아마도 대만을 합병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투자해온 군사력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싶겠죠. 짜오퉁 중국 군사 전문가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군사력 강화가 국방 수호 및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는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과 그 연합군에 대해 우위를 갖게 된다면 중국이 국가적 이익을 달성하는데 서방 진영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현재 중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대만과의 합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서방 진영 연합군들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군사적 우위를 보이고 있고 미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판단한다면 중국은 총성 없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설명합니다. 결국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대만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고 중국은 분명 군대를 동원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국인들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을 압도한다면 미국 및 서방 진영은 이를 관망만 할 것이라는 생각을 중국인들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힘의 균형에 대한 중국인들의 오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런 점들을 이미 과거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유행 전 있었던 홍콩 민주화 운동 진압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민주화 운동은 길을 잃었죠. 여기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동력마저 잃어가는 모양새인데요. 중국은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확인하면서 외국에서의 적극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중국의 군사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전체적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중국은 강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중국의 이익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생각에 대해 독일어 언론은 중국이 아직 몇 가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력 일간지 노이어 쭈리히 자이퉁은 먼저 중국의 내셔널리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확장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합니다. 내셔널리즘에 빠져 우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궁금한 점은 세계 패권을 두고 미, 중 간 갈등이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냐는 겁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응하는 지금의 모습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미, 중 간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과연 지구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문은 그렇다고 전쟁으로 미중 갈등이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단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중국과 서방 진영 모두가 힘의 균형점이 어디인지 오판하지 않을 때 얘기죠. 먼저 신문 역시 어떤 이론이든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압도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양국의 미래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질문이며 2030년 후부터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중국의 분석가들은 미국의 힘을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의 우위를 쉽게 예단하기도 한다 설명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계산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여기서 이는 미국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 역시 중국의 힘을 낮게 보거나 과하게 보는 것 위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보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큰 위험은 힘의 균형에 관한 이런 잘못된 오판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사는 여기서 우리가 오판하지 말아야 할 요소들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비록 중국의 경제력 GDP가 미국을 앞선다 하더라도 국민 총생산이 한 국가의 지정학적 파워를 측량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GDP가 뒤처진다 해도 중국은 소프트 파워 면에서 절대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소프트 파워는 군사적 균형점과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군사적으로 미국은 공개된 통계에 근거 중국 군사비 지출의 4배에 이릅니다. 최근 중국의 국방비 예산이 계속 증액되었고 중국의 군사 능력이 증강되었다 할지라도 중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미국은 과거 세계 최대 무역 강국이었으며 신용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나라였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 이 자리를 대신해 가고 있다고 전합니다. 현재는 100여 개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중국이 자리 잡고 있으나 미국은 단지 57개국일 뿐이라고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외 중국은 1대1로 정책으로 영향력을 확장,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대1로 정책에는 이미 1조 달러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 미국이 주는 자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시장 규모, 외국 투자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만으로도 이미 경제적 영향력과 권력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응하는 중국의 힘이 커져간다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단언합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중국에 비해 패권에 있어 더 큰 장점이 있다고 신문은 주장하는데요. 이는 앞에서 말한 바로 소프트 파워 때문입니다. 이 소프트 파워로 인해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여전히 중국을 포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태평양 및 아시아 지역에서 동맹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력의 핵심으로 신문은 꼽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하드파워와 제약된 소프트파워를 가지고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본, 인도, 베트남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포위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군사적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도 미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위에 있다 주장합니다. 수십 년 전 미국은 에너지 수입국이었지만 이제 미국은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되었다는 점, 이에 반해 중국은 에너지 수입국으로 이 모든 에너지는 바닷길을 통해 들어와야 한다 강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은 에너지 의존적인 형태를 띠게 되면서 미국과 대응하는 관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군사적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가정해도 즉시 이런 중국의 지역적 위치로 인해 에너지 자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에너지를 보급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우방인 여러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미국은 인구 문제에 있어 중국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부는 지금과 같이 인구가 유지될 때 가능합니다만 인구는 줄고 있고 사회 고령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신문은 중국에 비해 미국은 자유롭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렇다고 미국의 인구가 감소하며 일본, 유럽, 러시아와 같이 사회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견해를 신문은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이유 역시 바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 때문이죠. 기사는 중국의 경제 인구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5년으로 이제 인도가 중국을 인구면에서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구로 인한 세계 경제의 메커니즘 관계가 곧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죠. 그리고 인도는 미국과는 우방국가이고 중국과는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여전히 핵심 기술에 있어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바이오, 나노, IT 등 21세기 성장의 핵심 사업 모두 미국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도 이 분야에 대해 대단한 투자를 하고 있고 성과 또한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신문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20대 과학기술 대학 중 최고 대학 15개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에 반해 중국에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미국의 패권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요소를 미국의 모든 권력의 자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금융산업과 금융공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금융공학은 미국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문제는 잘못된 예측과 계산은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힘의 균형점을 오판할 수 있고 오판에 따른 전략과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의 내셔널리즘과 미국의 종말을 믿는 중국의 잘못된 예측은 아주 위험하다 강조합니다. 분명 세계에서 미국의 힘은 줄고 있지만 그렇다고 최근 보여지는 이런 미국의 모습들이 중국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신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체는 당연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쉽게 압도할 수 없다는 점, 오히려 중국이 오판할 가능성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